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간이 필요해. 기간을 좀 잘라서 재무제표를 보고해야 더 정확한 재무성과를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간을 자르는 걸 뭐라고 그래? 보고기간이라고 그래요. 보고기간, 다른 말로 재무제표 작성기간. 이거는 뭐 제가 3장 가서도 또 얘기할 거지만, 그래서 개념체계상으로도 보고기간이 있어요. 가볍게 들읍시다. 일반적으로 보고기간 어떻게 할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우리나라 기업들은 보고기간으로 해요. 나중에 3장 가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보고기간으로 해. 그럼 1월 1일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1월 1일 보고기간 개시일이라고 해요. 그럼 12월 30일을 뭐라고 그럴까요? 보고기간이 종료되는 날이라 보고기간 종료일이라고 해요. 보고기간 종료일. 괜찮죠? 그럼 나 봐. 만약에 올해가 X1년이면 X1년도의 재무제표는 언제 나와요? 12월 30일 24시가 땡땡땡 종소리 치면 재무제표가 얍 나와요? 그럴 수가 없어. 그럼 맨날 야근해야 돼. 언제쯤 나온다고 그랬어요? 2월 달에 주주총회를 한다고. 주총에서 주주총회 사람 주주들이 이걸 우리 회사 재무제표라고 대중에 공표해도 되겠다. 승인할게. 대중한테 발행하는 걸 승인할게. 땅땅땅 친다고요. 그래서 이날을 뭐라고 그래? 재무제표 공표일이라는 표현보다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괜찮을까? 그래서 X1년도의 재무제표는 X2년도 2월달 주총에서 발행 승인을 해야 공표가 된다고. 그래서 회계사들이 시즌이라고 얘기하는 기간이 언제야? 이게 시즌인 거예요. 이때 재무제표 만들고 막 하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결산한다고 하죠. 이 과정에서 회계 원리 때 배웠잖아. 이 장에서 이 얘기 하잖아요. 결산한다고 하죠. 요때 결산 과정이라고. 결산 과정. 여기까지. 그럼 요 사이에 일어나는 이벤트들을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요 사이에 일어나는 이벤트들을 이걸 보고기간 후 사건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가볍게 볼게 나온 김에 그냥 이 전체 흐름 목적으로는 개념체계에서도 재무제표 재무성과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보고기간을 나눈다. 여기서 끝나는데 뒤에서 배울 때 필요한 배경 설명을 좀 하는 거야. 개시일, 보고기간 종료일 있고 해당되는 연도의 재무제표는 그 다음 연도 2월 주총에서 발행 승인일날 공표가 된다고요. 그럼 요때 회계사들이 막 감사하고 막 그러겠죠. 회계 담당자들은 결산해서 재무제표 만들고. 요 사이에 일어나는 이벤트들을 뭐라고 그래? 보고기간 후 사건이라고 해요. 괜찮을까? 그럼 봐봐. 보고기간 후 사건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보고기간 후 사건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IFRS는 자산과 부채를 어떤 걸로 평가한다고요? IFRS는 자산과 부채를 어떤 금액으로 평가한다고요? 페어밸류, 그리고 공정가치 평가한다고요. 그럼 내가 이 땅을 갖고 있대. 토지에 대해서 공정가치를 알고 싶대. 근데 감정평가사한테 야 우리 12월 30일날 땅값 얼마인지 좀 알려줘. 그러면 감정평가사 기다리고 있어. 12월 30일까지. 그다 딱 계산한 다음에 딱 알려줘. 얘도 이때 논다고요. 그래서 감정평가사 보고서가 이때쯤 도착해. 야 12월 31일자로 니네 땅의 공정가치가 아마 2억쯤 될 것 같아. 이때 보고서를 준다고. 그럼 나는 그 전까지는 땅의 공정가치가 얼마인지 몰랐겠지. 그럼 이때는 그냥 이때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지 1억으로 기재해놨는데 이때 보고서가 왔대. 12월 31일자로 니네 땅의 가치가 2억인 거야. 그럼 나는 이때 X1년 말에 재무제표를 이때 대중한테 공표할 텐데 이때 땅을 1억짜리로 공시할까 2억짜리로 공시할까? 당연히 2억으로 공시하죠. 그래서 부고기간의 사건 중에서 부고기간의 사건을 해당되는 재무제표에 수정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감사 나가면 할 게 많잖아. 대기업 나가면 요즘 며칠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5일 정도 한다고요. 저희 때는. 그럼 5일 정도 하면은 5일 가서 그때 가서 자료 요청하고 그러면 너무 늦겠지. 그래서 보통 나가기 몇 주 전부터 요청 자료 리스트를 쭉 보내요. 거기 보면 뭐 있냐면 변호사 조회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감정평가사 평가 보고서도 있다고요. 감사하고 있으면 감사하는 날쯤에 평가 보고서가 도착해. 회사님 저희 일단 장부에 토지 1억으로 잡아놨었는데 감평사 보고서 보니까 2억이더라고요. 그럼 재무제표에 토지 2억으로 공시합시다. 이 소리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또 두 번째로 소송에 걸려 있었어. 소송에.
우리 회사 식품 먹고 사람들이 다 배탈 나가지고 소송에 걸려있을 때 이때 원인이 있었어. 그럼 난 이때 질 것 같더래. 그럼 돈 물어줘야 될 그게 있었겠지. 의무가 있었겠지. 어머 근데 이때 판결이 났다는 거야. 나는 1억만 물어주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부채로 1억 잡아놨는데 이때 판결이 나서 2억 물어주래. 그럼 난 이때 부채 얼마로 잡아야 돼? 2억으로 잡아야겠죠. 그래서 이 부고기간호 사건 중에서 요때 이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요 시점의 재무제표에 다 반영해서 공시한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럼 요 반영되는 걸 요 시점으로 처리하지만 실제로 언제? 요때 한다고요. 요 사이에. 이해하시겠지? 무슨 말인지.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림도 감사했거든요. 닭고기 하면 하림 감사했거든요. 하림을 제가 감사했는데 다음날 이제 월요일날 만나기로 했어. 전라도로 내려가기로 했다고요. 근데 갑자기 토요일날 저녁에 전화 왔어. 회사님 다음 주 월요일은 안 되겠는데요? 죄송한데 일주일만 좀 미루시죠. 아 왜요? 저희 다 스케줄이 있는데 안 돼요. 이게 진짜 감동실화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아 좀 미뤄줘. 우리 지금 AI 터져서 닭 잡고 있어 그런다고요. 진짜야. 조류독감 나면은 그 하림 같은 데는 전 직원한테 문자가 다 가요. 밤에라도 터지면. 그럼 그 얘기를 문자를 보자마자 전 직원이 출근한다고 새벽에도 한 손에 고무장갑 한 손에 마루자루 포대 들고 닭장에 다 들어가. 그 닭을 넣는다는 거야. 살아있는 걸. 그 다 채워지면 포대를 묶어. 그리고 묻는 거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얘기인데 처음엔 너무 사람이니까 얘네들 불쌍하잖아. 얘네 어떡하냐. 얘네 걸린 것도 아니다. 불쌍해서 어떻게 하면서 넣는데 이 닭들도 자기가 죽을 걸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도망 다닌다는 거야. 막 핥히고. 그러니까 불쌍해. 핥히고. 불쌍해. 개새끼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에 살아남는 닭이 있대요. 얘는 진짜 잔인하게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돌아와서 AI가 터졌대. 이때 AI 터질 줄 알았어? 몰랐어. 근데 요때 AI가 그냥 발생한 거야. 이거는 수정 반영할 거 안 할까요? 이건 안 해요. 왜냐면 이건 이때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 이때 있었던 일이지. 괜찮을까요? 보고기한 사건까지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